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.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.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.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.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 이제부터 백이 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. 네, 한 차례 연기됐었던 두 의원의 징계 수위. 자, 오늘 오후 6시에 결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전격적으로 태 의원이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태 의원은 고민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,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상당한 압박을 받았겠죠. 네,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윤리위에서 결정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뒤로 미뤘는데 네.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이제 소문이 돌았나면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. 예. 그런 소문이 확 돌았단 말이에요. 예. 자, 그러니 그보다는 나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제 몰린 거죠. 예.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자진 사퇴하는 쪽을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네. 이거를 정말 자진 사퇴로 불러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자진이라고 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 내려서 하는 건데 예. 이번 경우에는 그보다는 상당한 외압의 결과, 외압을 느낀 결과. 이렇게 결정을 좀 내린 거로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뭐 징계를 경감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뭐 이 정도입니까? 그렇죠. 네. 그런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이런 부분은 특히 네. 잘하는데 국민의힘이 역시 예. 못한다는 게 이번에도 확인이 된 네,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끌고 끌어서 예. 뭐 상처 뭐 다 덧나고 뭐 합병증까지 유발되고 그러고 여론대로 나서야 악화되고 여론은 이제서야 이런 조치에 나서는 것, 이게 참 국민의힘의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일단 태영호 의원은 뭐 압박 이런 설에 대해서 상의가 없었고 지도부와 단독으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최 교수님 그대로 믿어야 될까요? 아니요, 못 믿죠.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. 네. 사실 윤리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예. 사퇴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그거는 하셨거든요. 그 징계 경감이라는 거죠? 그렇죠. 네. 저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네네. 오갔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봐요. 어제까지만은 태영호 의원의 태도를 보세요.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자세였어요. 예.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소명됐거든요. 거기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뭐 남도당 지령서 해설서 이런 것까지 들고 들어가서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. 그리고 뭐 어제까지만 해도 당원들이 뽑아준 이 자리를 그렇게 내가 내놓을 수가 없다. 이런 태도를 보였던 분인데 갑자기 바뀌었어요. 그 어제 뭐 김병민 최고위원의 말에 따르면 9시에 최고위원들 함께 모이는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셨대요. 나갔다는 거죠? 네. 네. 그럼 그 말은 결국 그때부터 결심이 선 거예요. 네.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이제 추가된다고 하는데 네, 아마 미리 하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그런 것 같은데 예. 어쨌든 그래서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예, 출마를 할 수 있을 정도,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한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이죠. 그러니까 1년이 예상이 되는데 1년이면 이제 못 나가니까 총선 출마 길은 열어주자. 그렇죠. 이런 거. 그런 것 같아요. 강남으로 아마 출마하기는 어려울 텐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이라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주는 선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요. 태영호 의원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. 사실은. 넉비공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징계를 세게 해가지고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못하게 돼서 그동안 있었던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다 얘기해 보세요.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갑자기 뭐 이진복 수석과 통화했다. 뭐 예를 이렇게 들면 나온다든가요? 그렇게 될 수 그렇죠?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계속 연기하면서 가능한 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뭐 오늘 일단 뭐 징계 수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김재원 최고위원, 태영호 최고위원. 일단 징계 수위에 당연히 자진 사퇴가
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시죠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김재원 최고위원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. 김재원 최고위원은 물론 뭐 지금 제가 볼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나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. 사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.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버렸잖아요. 그렇죠. 본인한테는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, 그것이? 그래서 압박이 들어올 텐데 그렇다고 따라하면 또 너무 뒤에 하니까 그것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. 그럼 자기도 경감받기 위해서 사퇴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.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. 물론 태영호 최고위원도 저는 중징계해야 된다고 보지만 당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사퇴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뭐 경감을 시켜준다고 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중징계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 표명이 없는데 태영호 최고위원,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이진복 수석과 뭐 통화 내용 뭐 이런 엮여 있었던 부분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은 너무 좀 사안이 클리어하고 중징계가 별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런데 태중, 김경. 그러니까 태영호 이제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.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경징계. 이런 소문이 벌써 약간 좀 돌았었거든요. 왜 그러냐? 이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발언의 그 위중성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재원 최고의 발언이 훨씬 더 이건 심각한 사안이야.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특히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건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천 관련한 발언이 훨씬 더 위험한 거죠. 왜냐하면 이게 당내 국회의원들이 다 동요를 해버리는 상황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. 대통령실의 의지도 상당히 반영된 그런 이제 자진 사퇴였다.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. 근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이 바라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이게 중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게 하나 있고 그런데다가 지도부가 이제 위태로워져요. 한 사람이 그만두는 거하고 두 사람이 그만두는 건 이건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는 저는 없을 것이다. 그리고 징계도 경징계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요. 2명의 공백이 어쨌든 생기게 될 텐데 2명을 채우고 갈지 아니면 그냥 3명으로 가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. 어떻게 보세요? 지금 현재까지의 스탠스를 보면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뭐 아침에 제가 김병민 의원도 만났었는데 그냥 7명으로 간다. 그러니까 총 9명이거든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선출직은 5명이지만 지명직 최고위원, 그다음에 그 당연직 최고위원들이 있어요. 대표, 원내대표에서 총 9명인데 그중에 2명 빠지면 7명이어서 본인들 생각에는 뭐 안건을 처리하고 정적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. 그래서 아마 그냥 갈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. 이게 4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3명이 된다고 해서 결혼을 충원하기 위해서 또 선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. 일단 이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총선까지는 지금의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 윤리위가 6시에 열리게 되는데요. 태영호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과연 어느 수준의 징계가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